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베스타CP 이제 10번째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베스타CP에서 여러가지 그런 어떤 PHP 업데이트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베스타CP를 최근까지 설치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오류들 있죠. 네. 그 에러들과 그 에러를 해결했던 방법들, 그리고 간략한 팁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것들 그 위주로 해서 에러들을 좀 정리를 해봤네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다 이제 터미널에서 우리가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들에서 메시지들입니다. 베스타CP를 두 가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엔진엑스 버전과 아파치 버전으로. 예. 요 첫 번째 에러 메시지는 아파치 버전으로 세팅을 했었을 때, 아파치 버전에서 아파치를 재시작하기 위해서 서비스 아파치2 리스타트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었을 때 나오는 에러 메시지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어떤 형태로 한번 예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아파치2 리스타트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이 뭐 AH00558 그리고 뭐 쭉 해서 서버 네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예. 지금 아파치2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OK는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에러라고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껄끄럽죠. 보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vi 편집기로 etc 디렉토리 안에 아파치2 디렉토리, 그 안에 conf.d 디렉토리에다가 fqdn.conf 파일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기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vi 편집기로 여셔가지고, 자, 컨트롤 C Shift 인설트로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서버 네임 로컬 호스트 요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Shift 인설트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WQ 하고 저장하고 나오면 이제 서비스 아파치2 리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구가 나오지 않고 아파치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MySQL no 디렉토리, 그리고 logging in with home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에러가 나올 때 그거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지금 또 제가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 부분도 MySQL을 리스타트 하게 되면 베스타CP 처음 설치할 때 꼭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저 모드라는 리눅스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저 모드로 컨트롤 C Shift 인설트 다시 D 옵션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MySQL이라는 계정이 지정하는 디렉토리 위치를 라이브러리 MySQL로 지정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주시고요. 예. 실행하기 이전에 MySQL을 스톱 해 줘야 됩니다. 스톱. 그리고 나서 유저 모드 라이브러리 MySQL 한 칸 띄고 MySQL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신 후에 MySQL을 리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던 에러 메시지 비슷한 게 안 나오고 바로 MySQL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fail to ban 요거 어서 들어보셨죠?
마스터 CP의 서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방화벽이 쭉 있는데요. 지금 다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빼놓고는 스톱을 시켜놨는데요. 맨 밑에 가보면 IP 테이블스와 펠투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마스터 CP를 설치하셨으면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싹 스타트가 되지는데 요거는 요것도 빨리 되고 밑에 것이 도브캅까지는 빨리 스타팅이 되지는데 요 밑에 데몬하고 클램 AV 데몬하고 스팸 어세신 요거는 조금 오래 기다렸다가 스타트가 되집니다. 자, 클램 데몬도 됐고요. 스팸 어세신 스타트. 네, MySQL 그리고 프로FTP 클론 예약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이제 스타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IP 테이블스 밑에 페일 투 밴 들어보셨죠? 네, 요 스타트 접근 시도를 어떻게 보면 IP 테이블스와 연동해서 자동 접근 시도가 지속됐었을 때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요거는 스타트가 계속 안 되집니다. 이렇게 이 페일 투 밴이 스타트가 안 되졌었을 때 그럴 때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VA 편집기로 etc 페일 투 밴 디렉토리에 jar.com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Shift 인설트로 붙였습니다. 열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요 부분에 밑에 보면 백엔드라고 있습니다. 백엔드 시스템 D 추가 이렇게 되었죠. 컨트롤 C. 그러면 백엔드를 찾아야 되겠죠. 백엔드. 자, 슬러시하고 BACK만 치도록 할게요. N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백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셋 넘버 91번 라인에가 있네요. 요 부분을 오토가 아니라 시스템 D. 예. 그래서 A 편집 모드. 예, 시스템 D. 일단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작동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페일 투 밴이 정상적으로 스타팅은 되집니다. 하지만 껐다 켜졌을 때 또 재스타팅 하기 위해서는 페일 투 밴이 정상적으로 시스템 D로 되어 있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하고 재시작을 해야 되는 수동적인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페일 투 밴 재시작 에러 시 백엔드 시스템 D 추가한다. 자, 그리고 이건 환경 변수에 관련된 건데요. 베스타 CP의 명령어가 빈 디렉토리가 다 있죠. 유저 로컬 베스타 빈 이 디렉토리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cd 예, 유저 로컬 베스타 빈 예, 1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디렉토리 안에가 베스타 CP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그 명령어들이 실행을 했었을 때 펑션 메인 sh 리모트 sh 베스타 컴프 이런 식으로 no search 파일와 디렉토리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다음과 같이 컨솔상에서 export 베스타 실행 디렉토리 위치는 user local 베스타다 라는 형태의 환경 변수를 실행을 해주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했었을 때 아까 같은 no search 파일와 디렉토리라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 많이 봤던 거죠. MySQL 리얼 커넥트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PHP 어드민을 접근했는데 그 PHP 어드민에서 비슷한 이런 어떤 형태의 에러 메시지가 나올 때는 요거는 상관없고요. 슬러시 etc의 php myadmin에 config db.php 파일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그거를 vi 편집기로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DB 패스워드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부분을 고쳐줘야 됩니다. 어디냐면 user local 그 다음 베스타의 컴프, 그 디렉토리 안에 MySQL 컴프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 또한 vi 편집기로 열면요, 다음같이 여기에 패스워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셔갖고 마지막으로 어디 들어가냐면 MySQL DB에 이제 PHP MyAdmin으로 들어가셔가지고, PHP MyAdmin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아무데나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PHP MyAdmin으로 루트로 로그인이 안 될 때나 PHP MyAdmin으로 접근했었을 때 루트로 로그인이 안 되고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또는 PHP 어드민 관련 에러 메시지가 밑에가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두 줄이 계속 나온다든지, 그럴 때 이 MySQL DB 안에서, 그러니까 PHP MyAdmin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입니다. 사용자 계정 들어가서 PHP MyAdmin이라는 사용자 계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권한 수정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change password에서 암호를 바꿔줍니다. PHP MyAdmin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3개의 패스워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의 패스워드 부분을 교체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와 동일하게, 그 다음에 베스타 CP 로그인의 패스워드와 동일해야 됩니다. 베스타 CP에 처음 로그인할 때 어드민의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세팅해 놨다면 그 패스워드와 다 셋 다 동일하게 맞춰줬었을 때 모든 PHP 어드민 접속했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안 뜨고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DB 패스워드 관련 여러 에러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건 이제 팁인데요. 도커 컨테이너에 IP가 바뀌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도커 컨테이너 생성을 할 때 맨 밑에 컨테이너 생성 명령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주죠. 그리고 브리지 네트워크를 저는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IP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에서 만든 브리지 네트워크 명 마이넷 1, 그리고 IP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IP는 요걸로 이렇게 해줬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줬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IP가 고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성하면 이게 고정되지 않고 요게 이제 DHCP 모드로 해서 IP가 컨테이너가 꺼졌다 다시 켜지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접속할 때 또, 왜냐면 베스타 CP는 IP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유저 로그아웃 해가지고 어드민에서 볼게요. 여기 그 IP 생성해줘야 되는 부분 있죠. 요거하고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베스타 CP의 기본은 그런 어떤 도메인 DNS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FTP 부분도 다 틀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IP가 바뀌었으니까. 그랬었을 때 또 많이 제가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를 변경하는 거는 홈 디렉토리 밑에 어드민으로 만들었으면 어드민입니다. 그리고 어드민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유저 계정으로 만들었으면 그 계정명 폴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컴프 폴더, 그 안에 웹이라는 폴더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뭐 계정이면 계정, 아무튼 그 도메인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이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HTTP, 이건 HTTPS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계정을 여셔가지고요. 여셔서 네. 저도 한번 일이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일단 먼저 들어가 봐야 어떤 걸로 만들어진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컨트롤 C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CD Shift 인설트로 붙일게요. 예, 일이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저도 베이스 21.샵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컴프 파일, 예. 그죠? 저는 이제 베이스 21.샵 컴프 파일이 되겠죠. 여기 보면 베이스 21샵 예, 아파치 컴프 파일, 그 다음에 아파치2 SSL 컴프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여기서 이제 IP를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유저 로컬 베스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습니다. 유저 로컬 베스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IPS라는 폴더가 있죠. IPS 폴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IP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IP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IP명을 하나를 예,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형태. 예, 그렇게 해주면 IP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vchange sys 다시 hostname 해가지고 아까 빈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유저 로컬의 베스타 빈 디렉토리가 모든 실행 파일이 있다죠. 요거 한 칸 띄고 호스트명 하면 베스타 CP의 기본 호스트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이것도 제가 베스타 CP를 공부할 때 요 부분도 뭐 찾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DNS에서 어드민 안 나올 때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서버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일단 DNS를요. 여기서 DNS를 SSL 인증서를 받잖아요. 이렇게요. 렛츠 엔크립트 SSL 인증서를 받으면 바로 SSL 인증서가 적용이 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SSL 인증서를 적용해 주려면 서버라는 데 들어가서 그 지금 해당 컨테이너명 있는데 또는 해당 도메인이 있는데 글이 들어가신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컨피그레이션 부분에가 메일이라는 부분이 있고 베스타 SS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일도 굴고 SSL도 두 군데만 있어요. 여기에 use 웹 도메인 SSL 인증서 부분, 예, 요 부분에서 밑에 도메인이라고 있죠. 네.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체크하면 정상적으로 인증서가 받아진 거는 그 도메인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도메인의 소유자는 어드민이고 도메인의 소유자는 워드 유저고 도메인의 소유자는 와이카트 유저다.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 기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인 도메인, 예, 메인 도메인에 맞춰주게끔 이 어드민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의 계정명, 예, 도메인, 여러분의 계정명 콜론 도메인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요것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 유저 로컬 예, 베스타 컴프 디렉토리 안에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베스타 예. 유저 로컬 위로 올릴게요. 컴프 디렉토리 예. 컴프 디렉토리 유저 로컬 베스타 컴프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베스타 컴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VI 편집기로 예, 여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베스타 컴프 파일 안에 있는 베스타 컴프 파일 안에 여기 안에 있는이 아니고 여기다가 베스타 요 부분 두 개의 구문을 추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 두 개의 구문을 요렇게요. 여기 보이시죠? 예, 요렇게 요 두 부분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어드민 요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 지금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잘 보이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나올 때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현재 요 두 개의 구문이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아까 그 두 구문을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요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이 요 부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의 도메인으로 여러분의 계정 여러분의 도메인으로 여기다가 Shift 인설트로 붙여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정 여러분의 도메인 이렇게요. 그렇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어드민이 보이게 됩니다. 요것도 저 하다가 저 많이 헤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9번째 부분 팁은요. 여러분들 베스트CP 접속 패스워드 처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패스워드를 보여주죠. 근데 그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 그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때는 다음과 같이 vchange user password라는 명령을 통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지금과 같이 vchange user password 한 칸 띄고 어드민 패스워드 변경한다 이렇게 주게 되면 패스워드 어드민이라고 나오고 그 어드민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게끔 메시지가 나와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복사하셔갖고 Shift Insert 키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치면 지금 명령이 없다고 나오죠. vchange user password admin new password 이게 어디 있냐면 핀에 갔습니다. 핀. 유저죠. 패스워드 요 부분 명령어가 여가 있죠. 보면 보이죠.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는데 다음과 같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점 슬러시 해가지고 Shift 인설트로 붙여서 명령을 쳐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드민 패스워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가 한번 떨어지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패스워드 어드민 Shift 인설트로 이렇게 해주면 어드민 패스워드에 대한 것을 변경할 수 있게끔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패스워드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요. 그러면 베스트CP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요건 뭐 이제 뭐 베스트CP 버전 보는 건데요. 버전 보는 거. 뭐 요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apt 캐시 해가지고 보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넘어가죠. apt get update에서 gpg public key 그러니까 베스트CP 처음 설치할 때 제가 이건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처음 설치할 때 gpg public key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끔 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또 정상적으로 먼저 이게 오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베스트CP를 또 세팅이 끝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베스트CP가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나와서 제가 항상 미리 설치할 때는 요거를 꼭 쳐주라고 그랬죠. 인증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이거는 이제 VSFTP를 수동으로 깔았을 때요.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ProFTP는 에러가 안 나왔는데 VSFTP는 꼭 설치할 때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CP에서 설치할 때 아예 저는 여기 VSFTP가 기본 데폴트로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 명령을 받아오면 여기 보면 VSFTP가 yes로 돼 있죠. yes로. 요걸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요. 프로FTP는 노고요. 설치하게 되면 꼭 뭐가 나오냐면 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빠져나와 버립니다. 설치가 실행이 안 되지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페일되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거 갖고도 또 제가 한참을 찾았죠. 이렇게 될 경우는요, 만약에 vs ftp를 깐다면 다음과 같이 etc 디렉토리 안에 init.d 디렉토리 그 부분에 vs ftpd라는 게 있습니다. 데몬이거든요. 예. Shift 인설트로 어허 디렉토리네. 디렉토리 cd 원래 vs ftp를 안 깔아서 그러구나. 여기서 보면 이제 vs ftpd가 없으니까 프로 ftpd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에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걸 vs ftpd라 하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110번 라인인가? 그 부분에 스타트 스톱 데몬, 그 다음에 스타트 뭐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M 뭐 이렇게 돼 있고 N 이꼬르 제로, 그 다음에 화일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이에 스타트 스톱 데몬 그 바로 밑에다가 슬립 한 칸 띄고 1 예. 2라는 이 라인을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십시오. 추가해 주시고 수동으로 베스타CP를 설치하면 vs ftp 설치하시는 분들은 그 에러가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베스타CP가 설치가 완료가 되집니다. 그리고 베스타CP 수동 강제 설치 모드, 예, 뭐 있죠. 강제 설치, 수동으로 그냥 강제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아시죠? 이건 뭐 아신다고 치고. 그리고 뭐 요런 것들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아실 필요 없고, 아까 컨테이너 설명하다가 이제 뭐 있는데요. 마지막에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네요. 네트워크 만드는 명령은 다음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 크리에이트로 명령을 내려서 만들었고, 항상 스타팅 할 때, 도커 컨테이너 스타팅 할 때 항상 always 네트워크는 myNet이라는 별도로 생성한 브리드 네트워크로 IP는 고정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포트들을 딱 지정을 해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cap add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p add all 있죠. 예, cap 여기다 별도로 표기해놨는데요. cap add all이라는 요 옵션을 꼭 추가를 해 주십사. 이게 이제 그 로컬의 그런 어떤 권한을 컨테이너 권한 쪽으로 그대로, 예, 권한을 이양해주는, 그 권한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명령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생성할 때 항상 이렇게 아예 해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커로 명령으로 생성할 때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도커 컨테이너 생성 이후에 여러가지 그런 어떤 명령어들을 직접 실행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왜 넣게 됐냐면 IP 테이블 때문에 넣게 됐습니다. IP 테이블스 명령을 줄 때 우리가 기본 정책을 많이 주잖아요. 기본 정책을 엑세트 모드로 줄 때는 기본 정책이 바로 IP 테이블스 인풋 정책, 그 다음에 아웃풋 정책, 그 다음에 포워딩 정책, 이 세 가지를 주죠. 이 명령어가 도커 컨테이너 생성 시 컨테이너 생성 옵션에 cap add all 이 옵션이 같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되면 요 명령어 자체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현재 IP 테이블스의 그런 어떤 설정 내용을 보기 위해서 IP 테이블스 한 칸 띄고 다시 L 이렇게 명령을 많이 주잖아요. 그 명령어도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퍼미션 에러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 퍼미션 에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도커 컨테이너 생성할 때 이 옵션도 같이 지정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해 주라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단 베스타CP를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나왔던 각종 에러 메시지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